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미디어 및 홍보 18강 미디어 스포츠가 보여주는 영웅서사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녹화를 하다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비디오를 이게 만든 다음에 비디오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10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지난번 강의가. 그래서 밤을 샜어요. 그걸 이제 계속 보고 있느라고. 그래서 뭐 그랬던 아픈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빨리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지금 음성 파일 녹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컨틴전시 플랜, 플랜 B. 혹시나 만약을 대비하는 자세, 이거 항상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스포츠, 특히 이제 미디어 스포츠에서 그 영웅 서사, 그러니까 영웅으로 스포츠 스타들을 그려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뭐 많이 우리가 봤죠. 스포츠 스타들은 영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특히 이제 국가 대항전에서 이겼을 때는, 이제 과거에는 국가들끼리 분쟁을 해결하고 이럴 때 무력을 사용해서 전쟁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20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국가 간의 전쟁은 사실 그렇게 많이 없어졌어요. 특히 어,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같이 믿는 나라들끼리는 전쟁을 안 합니다. 그렇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게 말하자면 이제 스포츠인데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 스포츠 국제 경기에서 승리를 하는 경우에 그거는 이제 예전에 전쟁에서 이긴 장군과 같은 위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림 여러분 아시죠? 이 2018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독일을 2대 0으로 이긴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경기 끝나고 환호하는 이 선수가 이제 주세종이라는 선수입니다. 2019년도에는 그 경찰청, 그 아산 무궁화라는 팀에서 뛰었고요. 군복무를 했어요, 그때. 그리고 올해는 이제 FC 서울에서 뛰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인데 주세종이라고. 이 선수가 이제 길게 패스를 해가지고 골키퍼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손흥민이 막 뛰어가서 그 공을 잡아서 이제 2대 0이 되는 골을 만들었었죠. 하여튼간 그런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독일을 2대 0으로 이길 줄이야. 하여튼간 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럼 미디어가 스포츠 선수들이 잘했을 때 그거를 영웅으로 만드는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이데올로기 문제, 정치 문제, 문화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재밌을 겁니다. 보시죠.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전체 얘기의 어떤 바탕이 되는 얘기들을 좀 해보자면은, 미디어 스포츠는 사회적 이데올로기와 그 형성에, 예, 이데올로기의 형성에 결정적 역할이라고 해야겠네요. 이건 오타네요. 자,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사회의 제도가 여러 개 있어요. 뭐 영어로 얘기하면 소셜 인스티튜션. 사회, 어떤 사회이든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뭐 정치, 경제, 문화, 뭐 미디어, 종교, 뭐 교육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영향을 받는데, 이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공통적인 생각을 하죠. 뭐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어떤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뭐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뭐 2020년 한국 사회에서는 뭐 어때야 한다든가, 이런 이데올로기, 그게 뭐 좀 바뀌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탔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가 이런 거. 근데 그게 사실 절대적인 진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 그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원칙 중에 하나는, 예, 그 개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잖아요. 이 마스크를 쓴다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숨도 안 쉬어지고 막 불편하고 답답하고 까먹고 안 하고 나올 수도 있고 같은 건. 그런데 그래서 나는 내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난 마스크를 안 쓰겠다. 나는 코로나 안 걸렸다. 나는
거의 매일 체크를 하는데 열도 없고 나는 코로나 환자가 아니다, 그 확진자가 아니다. 그런데 간 적도 없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난 안 걸렸으니까 난 마스크 안 쓰겠다. 그 대신에 이렇게 할 수 없죠.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하철에서 마스크 안 쓴 사람은 물론 타지도 못하지만 요즘에 어쨌든 어떻게 운 좋게 탔다고 쳐도 그 사람들의 눈초리가 매서울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뭔데 마스크를 안 쓰고 저러고 있어? 뭐 이상한 사람이네. 어? 그 정도면 다행이죠. 저거 미친놈 아니야? 뭐 또라이 아니야? 뭐 이런 소리를 듣기 마련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규범이 어떤 이데올로기가 형성이 된 거죠. 아이 우리가 지금 누가 어디서 어떻게 걸려서 퍼뜨릴지 모르는데 그래도 써야지 뭐 이런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됐죠.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종합적인 사회적 이데올로기 형성에 그 스포츠, 특히 이제 미디어화된 스포츠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 괄호친 부분에 이제 나오는데 그 스포츠가 이제 대중과 연결이 되죠. 근데 이제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미디어가 있고 또 미디어가 기업과 대중 사이를 연결해 주죠. 스포츠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뒤에 나오지만 협찬사라든가 이런 것들, 뭐 스폰서, 타이틀 스폰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제가 이제 그 두산 베어스의 팬이었다 보니까 오랫동안 그 두산그룹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뭘 모르니까 이제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뭐 이제 역사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 두산그룹 제품을 이왕이면 선호했습니다. 예전에 두산이 굉장한 소비재 그룹이었어요. 지금은 그 주력 사업이 바뀌어서 뭐 중공업이나 건설, 뭐 플랜트 건설, 뭐 발전소 이런 설비 건설 이런 쪽으로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그 코카콜라 두산 거였습니다. 버거킹, 그렇죠? 오비 맥주 이런 그 아주 전형적인 소비재 제품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늘상 소비하는 먹고 마시는 이런 음식 뭐 것들. 그래서 저는 이제 펩시콜라를 안 마셨어요 어렸을 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오비베어스 팬이니까 예전 이름이 제가 뭐 술을 잘 안 마시기 때문에 뭐 맥주는 뭐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콜라는 내가 코카콜라를 먹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무서운 그 이데올로기예요. 예. 그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효과적인 홍보 PR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저도. 미디어를 통해서 매일은 아니지만 그 경기를 보면서 아, 내가 좋아하는 팀, 내 팀, 저 팀이 모기업인 두산그룹 제품을 이용해야지. 뭐 이랬으니까요.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 스타는 시대의 영웅이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기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장군,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스포츠 스타들이 비슷하잖아요. 이제 체격도 크고 힘도 세고 그쵸? 음,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그 책에 보니까 그 삼국지에 나오는 여포 있지 않습니까? 여포? 여포가 굉장히 그 미남자라고 이제 나와요. 그 책에 보면. 근데 이제 물론 장군이지만 여포는 굉장히 잘생기고 젊고 힘세고 그 지금으로 치면 뭐 딱 스포츠 스타죠. 어, 아마 지금 여포가 태어났으면 분명히 운동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큰 뭐 인기를 얻었겠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런 군인이나 이런 장수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스포츠 스타고 자,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아까 이제 했지만 그거 외에 더 생산하냐 하면은 남성 중심주의 스포츠라는 게 뭐 지금까지는 특히 그 스포츠 스타는 거의 다 남자였잖아요. 그렇죠? 여자 선수도 있었지만 물론 거의 없었고 거의 대부분은 남성이었고 그 그런 과정에서 역시 남자는 힘이 세, 위대해, 뭐 이런 멋있어, 스타야 이런 이제 이데올로기가 나오는 거고 민족주의 특히 국가대표 가는 경기 이런 거에서 올림픽, 뭐 월드컵 이런 데서 뭐 좋은 성적을 낸다든가 하는 거는 국가의 영광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상업주의, 돈, 그렇죠. 그 스포츠 스타들은 그 보상을 받잖아요. 그렇죠. 스포츠 영웅들은 뭐 포상금도 받고, 그렇죠. 뭐 마라톤 선수면은
올림픽 금메달 따면 뭐 포상금 뭐 1억 원 뭐 이렇게 받고, 예, 큰 돈이죠. 예. 뭐 지금 1억 원이 예전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큰 돈이고, 뭐 FA 대박이 났다. 뭐 그러면 뭐 몇십억 계약을 하죠. 이렇게. 예. 그 뭐 평생 벌기 힘든 돈을 막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상을 주죠. 이렇게 돈으로. 예. 상업주의, 경쟁적 개인주의. 자, 이게 나오는데 이제 뒤에 나옵니다. 뭐 그래서 자, 봤지? 얘네들 봐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선수가 되니까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그러잖니. 니들도 말이야. 어? 불평불만 하지 말고 열심히 해. 노력이 부족한 거야, 이놈들아, 니들을. 그런 이데올로기를 심어줘요. 니네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은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좋잖아. 근데 왜 그 노력을 안 하면서 그렇게 뭐 못 살겠다고 추측하기 힘들다고 징징대는 소리나 하고 있냐, 이놈들아. 이런 이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거예요. 뭐 사회적인 모순이나 불평등 이런 거는 이제 언급하지 않죠. 예? 분명히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예. 니들이 인마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자식아. 저 사람들 봐, 쟤 봐. 쟤도 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운동해서 스타 되고 돈 벌었잖아. 응? 니들이 인마 열심히 안 하니까 그런 거지, 자식들. 이런 그 이데올로기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경쟁적 개인주의라는 게.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아, 물론 뭐 그 노력이나 이런 과정 이거는 뭐 맞죠, 물론. 이제 근데 극소수의 예 아닙니까, 그거는 진짜. 어? 운동을 해서 뭐 야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FA 대박을 터뜨릴 확률, 그거는 진짜 뭐 100분의 1도 안 되죠.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근데 마치 그게 보편적인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아니죠, 당연히. 그리고 엘리트주의, 이것도 뭐 비슷한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이데올로기를 이제 생산하기도 하고, 예. 또 발전시키고 이럽니다. 예. 그러니까 그 와중에 뭐가 있다? 제가 이제 얘기했죠. 예. 그 사회적 모순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의도적인 무시, 이런 게 이제 들어있어서 문제라는 거죠. 예. 자, 그렇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예. 다음 장. 자, 스포츠 자본주의의 구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예. 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싸움은 일단은, 예, 자본주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뭐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그 미소 냉전 시기를 이제 거치면서 1990년 무렵에 이제 동유럽을 비롯한 소련, 그 구소련 독립국가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 결론이 났어요. 일단, 예, 끝났어.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논란이 없어. 자본주의가 이긴 거야, 이제. 그쵸? 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에 문제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당연하죠. 예. 자본주의에 큰 문제가 있죠. 당연히 그 부의 불평등, 그쵸? 그 분배의 불평등, 구조적인 모순,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예. 그 예전에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그러한 자본주의의 그 구조적인 모순, 그 자본가가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노동자 계급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무력으로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예. 이제 그거는 뭐그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예. 그래서 자본주의가 물론 지금 이제 뭐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분명 자본주의에는 모순이 있어요. 예. 자, 봅시다. 이러한 자본주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도시화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예. 제가 수업 시간 했었죠, 그때. 예, 도시화, 또 뭡니까? 아, 산업화, 그리고 이민,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그 미국에서 특히 그 현대 스포츠가 발전하는데 그 바탕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시험을 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시화는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의 발전과 도시화는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농업 사회에 살 때는, 예, 농사가 그 산업의 주 그 무대였을 때는 사람들이 굳이 도시에 모여 살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뭐 그때도 도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게 작았죠. 규모가, 인구라든가 뭐 크기라든가 이런 게. 사람들이 뭐 자기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살면 됐죠. 자급자족했고 뭐, 뭐 필요한 물자는 뭐 교환하거나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장을 열어서 거기서 이제 뭐 교환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자본주의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도시화를 의미한다 이겁니다. 예. 새로운 소비 윤리 창출. 자, 이것도 예전에 우리가 이제 초창기에 이번 학기 초반에 어, 과시적 소비, 그쵸? 예. 리저 클래스, 뽐내기 위해서 필요 없는데 막 소비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쵸? 상품의 사용 가치가 아니라 상품에 부여된 의미나 가치로 판단한다. 사용 가치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정말 필요한 걸 말합니다. 쌀 이런 거, 그쵸? 쌀은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굶어 죽으니까 물론 뭐 빵을 먹어도 되지만 하여튼간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합시다. 예. 음식을 사서 먹어야 되죠 우리가. 예. 안 그러면은 굶어 죽습니다. 이건 뭐 필수품이죠. 근데 그런 가치 말고 의미나 가치라는 거는 이제 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그 백 이런 거 있잖아요. 명품 백, 예. 명품 백, 뭐 1,000만 원짜리 백, 예. 그게 정말 1,000만 원어치 가치를 하느냐? 물론 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당장 뭐 중고 매장에 팔아도 몇백만 원 받으니까. 예. 그런데 하지만 그 백이 없다고 뭐 굶어 죽거나 뭐 우리가 삶을 살 수 없진 않잖아요. 그쵸? 뭐집 같은 거는 있어야 되잖아요. 뭐 내가 집을 사든 아니면 월세로 들어가든 그 찬 바람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는 집이 필요하잖아요. 인간은.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천만 원짜리 그 스타워즈 그 리미티드 에디션 그뭐 피규어 이런 게 없다고 죽진 않습니다, 사람이. 예.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1,000만 원 이상의 의미가 있는 아주 소중한 물건이죠. 예. 그게 바로 의미나 가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레저나 이런 그 것들이 발달하면서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존에. 그 기존의 어른들 지금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취미생활 하는 그 젊은 사람들을 보면 이해 못하죠. 그 무슨 피규어 이런 거 모으고, 예. 착한 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거 뭐 모아서 뭐 밥이 되냐 쌀이 되냐 뭐 이러면서, 예. 그분들의 생각은, 예, 이게 이 먹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시대가 다르니까 기준도 다르고 가치가 다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스포츠가 말하자면 이런 그 의미나 가치의 그 도구로 쓰인다는 겁니다. 예. 나는 그 여가 생활이 중요해. 나는 욜로야. You only live once. 예.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즐겁게 살다가 가야지 뭐 이러면서 나는 나의 즐거운 생활이 중요해 뭐 이렇게. 예. 그래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스포츠의 상품화. 그러니까 상품화라는 게 그 영어로 얘기하면은 상품. 이게 이제 영어로 코모디티라고 하거든요. 코모디티.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코모디파이 하면 상품화 하다 이런 뜻이고요. 동사로 코모디파이. 예, COMMON 아니죠. COMMODIFY 하면 코모디파이고요. 예, 거기 이제 Y를 I로 바꿔서, 예, 명사로 바꾸면 코모디피케이션 이렇게 됩니다. 예, 상품화. 예, 상품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죠. 예, 원래 그 물건이 아니었던 거를 물건화 시킨다 이런 얘기죠. 예. 예전에 뭐 놀이 이런 걸, 예, 그걸 여가 이런 거를 누가 그 돈 주고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뭐 노는 거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근데 요즘에는 놀이를 위해서 돈을 기꺼이 지불하잖아요. 그렇죠? 뭐 먼 데까지 그 좋은 파도를 향해서 그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가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다음에 이데올로기 전파 수단으로서의 미디어 스포츠. 아까 얘기했었던 이런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무슨 뭐 어, 여러 가지 했었죠. 뭐 개인주의화, 엘리트주의 뭐 등등등. 예,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예. 자, 오늘날 스포츠는 개인적 부의 추구, 민족적 우월성의 확인, 국민적 동질성의 확립. 주로 이제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그 기능주의와 갈등주의에서 기능주의에서 이제 주로 주장하는 내용이네요. 또 그러한 사회 집단적 준거 틀의 목적을 둔, 예, 물론 뭐 갈등주의 쪽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뭐 부정적으로 봅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일은 분명히 벌어지고 있고요. 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개인적인 부의 추구, 이건 뭡니까? 스포츠 선수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스타가 돼서 예, 돈을 많이 벌었어. 뭐 연봉이 뭐 10억이고 뭐 예, 축구 선수들이면 뭐 주급이 1억 원이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도대체 얼마야? 뭐 이러면서 예, 나는 뭐 평생 벌어도 못 벌겠네 뭐 이러면서 이제 예, 좌절하기도 하지만 또 부럽기도 하고 동경의 대상이 되죠. 아, 이 자식 좋겠네 뭐 이러면서 예, 그 돈 다 어디다 쓸래나 뭐 이러면서 예, 부의 추구. 사실 요즘뿐만 아니라 뭐 인간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예.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그 돈, 부 이런 거를 막 추구하는 거를 사실 좀 천박하게 봤어요. 아이고 천박하게 그 돈 타령이나 하고 막 이랬는데 예전에 2002년 무렵에 그 김정은이라는 그 배우가 있잖아요. 저 이북에 있는 김정은 말고 예, 그 연기 여자 배우 김정은 있습니다. 예, 우생순에 나왔던 그 배우 있죠. 예,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에 나왔던 그 김정은. 예, 그 부자 되세요 뭐 이런 그 광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어떤 사람들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부자가 되라고 돈 많이 벌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 뭐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그게 한 18년 전 일인데 근데 지금은 뭐 부자가 되고 싶다 뭐 돈 벌고 싶다 이러한 그 욕망의 추구 이게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데 그게 왜 나빠? 그쵸? 사실 뭐 부자가 되는 건 나쁜 게 아니죠. 예, 그 과정이 뭐 합법적이고 올바르다면은 뭐 나쁠 거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왕이면은 부자가 된 다음에 이제 그 많은 돈을 예, 좀 이렇게 좋은 데 쓰면 더 좋겠죠. 물론 뭐 그건 자기 자유니까. 하여튼간 그런데 바뀌었어요, 시대가. 그런 데는 물론 뭐 이런 그 미디어 스포츠의 그 영향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예. 예, 뭐 박찬호가 뭐 연봉이 얼마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게 암암리에 영향을 줬겠죠, 사람들한테. 예. 민족적 우월성의 확인. 이거는 이제 뭐 예, 축구 그 국가대표 경기 이런 거에서 특히 많이 나오죠. 예. 예전, 예전에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1996년에 올림픽을 했죠. 예, 1996년에 그, 애틀란타에서 올림픽을 했는데, 이제 올림픽 대표는 나이가 어리잖아요. 예. 만 23세 이하만 나가지 않습니까? 물론 와일드 카드가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에 감독이 김삼락이라는 감독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동북고등학교 감독이었는데 그때 그 동북고등학교라는 학교가 굉장히 그 유명한 학교예요, 축구로. 그 홍명보 뭐 이런 사람들. 아마 그 손흥민이 그 학교를 약간 다녔을 겁니다. 제가 그 정확하지 않은데 기억이 예. 그 학교를 다니다가 아마 그 독일로 갔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되게 유명한 학교인데 그 김삼락 감독이 있었고 당시에 이제 그 크라머라는 그 독일 예, 굉장히 유명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 크라머라는 사람을 마침 기술 고문으로 이제 대표팀에 영입을 해가지고 이제 당시 멤버가 되게 그 화려해요. 막 보면은 뭐 서정원, 예, 수원 감독이었던 서정원, 뭐 노정윤, 얼마 전까지 부산 감독이었던 이기형, 뭐 이런 사람들, 예, 뭐 그런 사람들이 감독이 그 선수였어요. 하여튼 근데 그때 이제 일본을 이기고 이제 우리가 그 올림픽 본선 티켓을 땄죠. 예. 근데 이제 그 감독이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데 흥분했어. 막 이제 너무 기쁘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을 이기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뭐 일본 축구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뭐 그러더니 어? 이제 축구는 관두고 야구나 해라. 뭐 이러면서 이제 뭐 그러더라고요. 그 공식적인 그 방송 인터뷰에서 그 일본한테 예. 그게 뭐야 우월성의 확인이죠. 니들은 막 축구 안 돼 자식들아 야구나 해. 뭐 이러면서 예, 그런 말을 공식적으로 할 정도니까 이게 뭐야 축구를 이겨서 우리가 그렇지 한국이 축구는 일본보다 더 잘해 우리가 더 우월한 민족이야 뭐 이런 그 과시를 했던 거예요 그때 조금 웃겼습니다 하여튼 근데 네. 국민적 동질성의 확립 그렇죠 붉은 악마 예? 우리가 보면서 피가 끓잖아요 막 그렇지 나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야 자랑스러워 막 이러면서 예. 그럴 때 말고 언제 우리가 동질성 확립을 하겠어요 예? 그렇죠 우리가 뭐 평상시에 헬조선 막 이러면서 한탄이나 하지. 예,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 집단적 준거, 그 준거란 말이 좀 어려운데
이 준자가 기준할 때 준자고요. 예. 거자는 이게 증거할 때 거자예요. 예. 그래서 뭐 기준과 증거 뭐 이런 어떤 틀, 예. 여기 뒤에 나오는데 틀이라고, 예. 어떤 기준, 예.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이제 뭔가 기준을 잡는 거예요. 아, 그치. 저 FA 선수가 돈을 많이 버는 거 보니까 손흥민이 뭐 연봉이 뭐 얼마인 거 보니까 그렇지, 나도 저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 부의 추구, 예, 민족적 우월성, 국민적 동질성 이런 것들을 이제 재확인한다 이거죠. 그 미디어 스포츠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예, 대중과 스폰서를 또 기업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죠. 그 기업들이 그 스포츠에 스폰서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미디어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감독이 벤투 감독이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면 뒤에 뭐가 있습니까? 그 A보드가 막 붙어요. 그 협찬사들 뒤에 막 붙죠. 이렇게 그 마크가. 예.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죠. 보라고 하는 거죠. 일부러. 예. 스폰서들한테 예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들 입장에서는 그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벤투 인터뷰할 때마다 자기네 그 로고가 막 나오니까. 그쵸? 좀 더 오래 좀 노출됐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스포츠는 경제 더하기 문화 더하기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소비하는, 예, 그런 그 장으로 역할을 합니다. 뭐 지금까지 뭐 다 얘기했죠. 예. 그래서 이제 여가 문화, 과시적 소비 이 얘기도 쭉 했었고 3.3시간 이게 뭘까요? 3.3시간. 자,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설마 뭐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잔다는 얘기는 아닐 거고. 자, 인간이 뭐 그 얘기를 했었죠. 제가 뭐 초반에 인간은 놀아야 되는 존재고, 예, 여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음, 그러면 하루에 도대체 몇 시간을 자고 몇 시간을 일하고 몇 시간을 노나? 그게 뭐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8시간 씩이면 좋겠죠. 8시간 자고 8시간 일하고 8시간 논다. 쉰다. 뭐 하여튼간 뭐 쉬건 놀건. 예. 그런 노래도 있어요. 제가 그 하여튼간 뭐 노래할 거나 이거 넘어가. 예. 하여튼간 넘어가고 8시간을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그 쉬거나 놀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루에 뭐 온전하게 정말 내가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생각보다 별로 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직장인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직장인들 솔직히 뭐 하루에 8시간 못 자잖아요. 그렇죠. 8시간 자는 사람 별로 없어요. 8시간 자려면은 밤 한 10시에 잠들어서 아침 6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게 8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자는 사람 어디 있어요? 밤 10시에 누가 잡니까? 12시나 돼야 겨우 자죠. 12시에 자서 8시에 일어나면 지각이죠. 그렇죠. 아침에 직장 못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한 7시나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뭐 일단 잠자는 시간 6시간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일하는 시간은 뭐 몇 시간이라고 할까요? 10시간이라고 할까요? 보통 예? 40시간 근무제인데 우리나라. 예. 52시간이죠. 예. 근데 52시간은 얘기했지만 52시간 일을 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아무리 일을 많이 시켜도 52시간을 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맥시멈이에요. 52시간이. 예. 그래서 뭐 하루 10시간 일한다고 치고 뭐 예, 주 5일이니까 50시간.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뭐 씻고 밥 먹고 그러면 뭐 하루에 몇 시간 남습니까? 아무리 많아봐야 3시간이에요. 그쵸? 3.3시간입니다. 하루에. 예. 자, 이 시간을 놓고, 예, 3.3시간을 놓고 정말 많은 그 회사들이, 뭐 업체들이, 예, 달라붙습니다. 예. 외식업계, 그쵸? 예, 영화업계, 그쵸? 예. 또 뭐 외식업계, 영화업계, 뭐 스포츠 마찬가지죠. 예. 그 밖에 뭐 엔터테인먼트 산업들, 뭐 음악이라든가, 뭐 등등등, 예. 다 요 시간을 노리고 있어요. 그쵸? A도 노리고 있고, B도 노리고 있고, C도 노리고 있고, 사람의 여가 시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여가 시간에 뭘 할 건가? 굉장히 그 선택의 폭이 많아요. 이제 옛날처럼 할 게 없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얼마나 그 놀고 술 마시고, 그쵸? 예. 유흥 이쪽도, 예. 뭐 반문화 이런 쪽들, 예. 뭐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받았지만
뭐 보통 우리나라 성인 남자들이 많이 여가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얼마나 경쟁자가 치열합니까? 이 스포츠가 여러분, 스포츠의 경쟁자가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예. 여러분이 이제 뭐 스포츠 쪽에서 일을 하시게 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스포츠의 경쟁자는 예를 들어서 뭐 야구의 경쟁자다. 그러면 축구가 아닙니다. 예. 축구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축구도 경쟁자예요. 배구도 경쟁자입니다. 예. 농구도 경쟁자예요. 뭐 핸드볼도 경쟁자고, 그쵸? 헬스클럽도 경쟁자입니다. 예, 헬스클럽 다니면서 야구 못 봐요. 그쵸? 포기해야 돼요. 둘 중에 한 개는. 그럴 거 아닙니까? 직장인들이. 그게 근데 다가 아닙니다. 경쟁자가. 예. 넷플릭스 경쟁자고요. 예. 또 뭐 CGV 경쟁자고요. 동네 찜질방 경쟁자고요. 예. 뭐 어뮤스먼 그 팀파크 뭡니까? 뭐 롯데월드 같은 이런 유흥시설, 유흥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다. 예. 놀이시설 경쟁자예요. 예. 뭐 예전에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많았던 뭐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거, 예. 맛집도 경쟁자예요. 스포츠한테. 예.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요. 예. 모든 업종이, 모든 사람이 3.3시간을 뺏으려고 진짜 수많은 업체들이 막 좀비처럼 붙는 거예요. 예. 뭐 카페, 디저트, 뭐 카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다음에 자, 미디어가 만들어낸 스포츠 영웅. 먼저 이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은 아시겠습니까? 데이비드 베컴이라고 이제 지금은 뭐 은퇴했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유명했던 영국의 축구 선수였고 국가대표 영국 국가대표 팀의 뭐 주장이었습니다. 부인이에요. 이 옆에 있는 여성은 빅토리아 베컴이라고 예전에 영국의 걸그룹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 하여튼간 걸그룹이죠 뭐 스파이시 걸스라는 그룹의 리더였습니다. 워너비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To become one 뭐 이런 노래도 있고 하여튼 부를 뻔했어 노래. 아 큰일 날 뻔했네. 예, 예. If you wanna be my lover 뭐 이런 노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한 짓을 했네요. 오른쪽에 있는 남자는 어, 탐 브레디라고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데 우승을 여러 번 한 믹스축구의 쿼터백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빨간 옷 입은 여성은 부인이에요. 근데 이제 아마 여러분 아실지도 몰라요, 이 사람을. 뭐 패션이나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지젤 번천이라고 모델입니다. 슈퍼모델이죠. 모델 정도가 아니고 슈퍼모델이라 뭐 자기 브랜드도 갖고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 탐브레디는 물론 이 사람도 연봉이 뭐 몇천만 달러 되는데 거의 몇백만 달러가 아니라 아마 천만 달러가 넘을 겁니다, 연봉이. 그런데 부인보다 소득이 적어요. NFL 선수 중에 뭐 미국 프로 스포츠 선수 중에 부인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거의 없는데 근데 탐 브레디는 와이프보다 적게 법니다. 와이프가 워낙 예, 자기 뭐 브랜드 사업이나 이런 걸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죠. 결국에는 성공, 명예, 돈 일로 가는 거죠. 스포츠 영웅, 영웅 서사를 그릴 때 영웅은 성공해서 돈도 많고 명예도 얻고 큰 집에 살고 뭐 보통 그런 거 나오잖아요. 저택 뭐 수영장 있고 뭐 방이 열 몇 개고 뭐 화장실 한 대여섯 개 되고 한 500만 달러 되고 뭐 저택이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이미 그림이 나와서 답이 알 수 있죠. 이게 뭐 미인이 있죠. 그렇죠. 아름다운 여자친구 뭐 혹은 뭐 부인. 그리고 결국에는 뭐예요? 우상이죠. 아, 부럽다, 자식 뭐 이러면서 이제 영웅이자 뭐 우상. 그러니까 우상이란 말이 영어로 하면 이제 아이돌인데 아이돌.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아이돌 그러면은 뭐 이제 10대의 젊은 예, 인기 연예인들을 아이돌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좀 약간
영어식 표현은 아니에요. 이게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걔네 아이돌이다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면은 그, 그 뜻에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아이돌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이다. 뭐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물론 아이돌이란 단어가 있어요. 영어에도. 근데 그거는 이러한 그 우상이라는 뜻으로 전체적으로 쓰이지 이렇게 그 젊은 인기 연예인을 말하는 건 아니다. 이제 그걸 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남자 연예인과 아니 남자 그 운동선수와 여자 연예인이 결혼한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도 많죠. 뭐 기성용, 한혜진 등등 예, 많은데 뭐 그 외에도 많을 거예요. 뭐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뭐 많습니다. 굉장히 하여튼간 예. 어, 자, 스포츠 영웅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어떻게 만드냐 이거죠. 이제 그 서사를 내러티브를 어떻게 이제 그 작성하느냐. 원래 이제 사람은 이제 응원하는 팀이 있고 또 좋아하는 선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 선수한테 자신의 의지와 감정을 투영한다. 그러니까 투영이라는 게 이렇게 던져서 비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동일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케팅 시간에 배웠던 아이덴티피케이션이죠. 예. 대리 만족. 그, 그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다 이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연말에 무슨 뭐 그 대상 이런 거 있잖아요. 연예 대상 이런 거 타면은 내가 막 기뻐. 삼촌 팬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제니 삼촌 팬인데 예. 제니가 막 그 음악 중심 1위에 오르면 막 너무 기뻐. 막 음원 차트 1위 올라가면 내가 막 기뻐. 내가 사실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예. 제니가 날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예. 그 덕질을 한번 시작하면 그렇게 되죠. 예. 예.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예. 특히 이제 스포츠에서 어떤 그 선수를 영웅으로 즐겨 만드냐 하면은 공격을 통해 승부를 결정짓는 스타. 뭐 축구에서는 특히 공격수. 예.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손흥민에 더 열광을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뭐 김민재 이런 선수들도 굉장히 훌륭한 선수인데, 예. 근데 김민재는 수비수니까 이렇게 뭐 화려하게 뭐 득점을 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뭐 가끔씩 뭐 헤딩으로 넣긴 합니다만은, 예. 이제 대부분 수비에 많이 머물러 있으니까 골을 못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이렇게 안 팔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손흥민, 뭐 이렇게 황의조 이런 그 황희찬 이런 그 공격수 골 넣고 막 환호하고 이런 거를 스타로 만들고 싶어 하죠. 예. 그리고 아까 뭐 얘기했던 겁니다. 스포츠 스타는 뭔가 이렇게 불확실하고 어지럽고 어수선한 세상을 평정하는 영웅으로 주조된다는 게 이제 주조라는 말이 이렇게 뭐 표현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깎아서 뭐 이렇게 예, 만든다는 뜻인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성공 이데올로기죠. 예. 난세에 영웅이 나타나듯이 어? 거의 질 뻔한 게임을 말이야 맹활약해서 뭐 이겼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죠. 현대 스포츠 영웅은 상징성과 허구성을 가진다. 그 옛날의 스포츠 스타들은 어, 우리 이웃에 있었어요. 예. 그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한 7, 80년대까지는 한 6, 70년대라고 합시다. 6, 70년대까지는 그러니까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그 우리 이웃에서 살았어요. 그냥 그 우리 동네 아저씨야. 그러니까 예. 저도 예전에 이제 80년대 초반 이때 그 이제 서울에 그 살면은 그 아파트 촌에 살았습니다. 예, 선수들이 바로 가끔 그래서 이제 경기 없는 날 막 쓰레빠 신고 예, 슈퍼 가다가 만나기도 하고 그럼 아저씨 사인 한 장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 뭐 사인이야 이러고 막 이런 적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 그 인기 스타들은 그 사는 데가 다릅니다. 그 일반인들하고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의 그 타워 팰리스 이런데 예, 그런 데 살아요. 예. 그뭐그 들어가려면은 뭐 그 경비 아저씨한테 신분증 보여줘야 되고 뭐 이게 그 이런 식으로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가깝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스타죠. 예. 그 상징성과 허구성이라는 게 이게 말하자면 그 마블 영화의 캐릭터 같은 겁니다. 우리가
마블 영화를 좋아하죠, 여러분들도. 예, 근데 사실 저는 안 좋아해요, 마블 영화를. 예. 뭐 아이언맨, 뭐 토르, 예. 이게 비현실적이잖아요, 너무. 예. 사실 그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보는 사람들이 다 알죠, 그거. 누가 말 안 되는 거 보느냐, 임마? 그냥 재밌으니까 보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음, 마찬가지로 스포츠 영웅들도 이제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 마블 영화의 캐릭터처럼 뭐 연봉이 뭐 100억 원이고 뭐 도대체 100억 원이면은 어? 또 공이 몇 개야? 뭐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도저히 예, 이게 보이지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뭐 그러면 어때? 그렇죠? 뭐 그러면 내가 뭐 그거 몰랐나?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걔가 연봉이 뭐 얼만데 말이야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한테 이제 스포츠 스타들은 거의 마블 영화의 캐릭터처럼 이제 현실성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예. 거의 이제 허구의 인물같이 돼버렸죠. 예. 뭐 그러면 또 어때요, 사실? 예. 이제 그게 이제 요즘에 그 마인드인 거죠. 예. 예. 음,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전지희라는 학자가, 미디어에서 스포츠 영웅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그 서사 구조를 한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어, 남성 중심적이다. 이 사람이 이제 여성 그 연구자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런 쪽에 주목한 것 같은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거의 대부분의 그 스포츠 영웅은 남성이죠. 예. 물론 여성도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특히 이제 여성 스포츠 스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다행스럽고 되게 그 바람직한 일이죠. 뭐 이상화라든가 뭐 김연아, 예, 장미란 이런 그 여성 스포츠 영웅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뭐 김연경 그쵸? 예. 사실 김연경 같은 캐릭터는 굉장히 그 독특해요. 그 기존의 그 여성에게 바라는 어떤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잖아요. 막 그 상소리도 하고 굉장히 그 크고 일단 그쵸? 체격이 힘이 세고 강타를 때리고 자기 표현에 굉장히 그 자유롭고 예. 그러니까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문화가 사실. 근데 어쨌든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예. 이건 뭐 2000년도 얘기니까 특히 예. 아직도 남성이 훨씬 많습니다. 예. 뭐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죠 이거 여러분들. 예. 경제적 보상 강조. 예. 돈. 그쵸. 돈이 중요하잖아요. 연봉으로 말하는 거니까 스타는 그쵸. 예.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사실. 자 아까 얘기했던 그 민족 정체성, 뭐 국수주의 이런 게 이제 원래 개인의 성공이 국가의 영광으로 이렇게 치환되는 예. 그 IMF 시절에 박세리나 박찬호의 그 개인적인 활약이 우리가 이제 이 젊은이들처럼 힘내고 일어나서 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선진국이 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많이 짰어요. 그 상록수란 노래 있잖아요. 뭐 깨치고 나가 뭐 끝내 이 길이라 뭐 이러죠 오늘 하여튼 노래가 잘 안 되네요. 예. 끝내 이 길이라 뭐 그 노래 아시죠? 예. 그 배경으로 박세리 선수가 그 US 오픈에서 양말 벗고 물속에 들어가서 쳐서 나가는 그 장면이 나와요. 예. 사람들 그거 보면서 막 눈물 흘립니다. 예. 국가의 영광. 예. 이걸로 가는 거예요. 민족의 뭐 영광, 선진조국 창조. 이 스토리로 가는 거죠. 자, 개인 간의 경쟁을 강조. 이거 아까 했던 얘기인데, 스포츠 영웅은 뭐 어려움을 뚫고 극복하고 열심히 연습해서 마침내 성공을 쟁취한 영웅이다.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능력 중심 사회라는 게 나와요. 이게 이제 어, 성공을 할 때 노력, 뭐 개인의 능력 이런 게 있으면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주의예요. 그리고 메리토크래시라는 게 이 단어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여기 메릿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메리트. 예, 이게 이제 어떤 그 개인의 능력 뭐 이런 거죠. 그거에 의한 통치란 뜻입니다. 토크래시가. 크래시는 아시죠, 여러분? 뭐 데모크래시 하면은 민주주의고, 예, 통치니까 능력에 따른 통치 이런 얘기죠. 능력이 그 결과를 좌우하게 만드는 시스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자본주의 사회는
예, 메리토크라시죠.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는데, 예,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뽑는 게 아니라, 예, 시험 성적만 가지고 뽑잖아요. 그쵸?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뭐 아버지가 누군지, 뭐 얼마 버시는지, 어디 사는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죠. 예, 실상은. 예. 그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수업할 때 예로 들었던 건데, 그 미국의 그 NFL이라는 리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셔널 풋볼 리그 많이 얘기하는데, 그 예, 가장 그 성공적인 지금 미국에서 프로 리그인데, 풋볼, 미식축구, 그 커미셔너, 그러니까 그 리그의 수장이 이름이 이제 그 로저 구델이라는 사람이에요. 로저 구델. 근데 이 사람이 어, 말하자면 이 메리토크래시의 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NFL에 인턴으로 입사해서 이제 그 제일 꼭대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바닥에서부터 하나하나 올라가지고, 예, 그 커미셔너가 됐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인턴 때 했던 일이 신문 기사 이렇게 종이, 옛날엔 종이 신문이니까 종이 신문 가위로 올려가지고 풀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정리하는, 예, 스크랩하는, 이게 그 이 사람의 첫 그 업무였대요. NFL에서. 근데 이제 지금은 수장이 됐다. 얼마나 이게 그 뭡니까,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서, 예, 꼭대기까지 올라간 이 그 성공 스토리입니까? 그렇죠? 감동적이죠. 예. 자, 그런데 이게 과연 감동적일까? 근데 이제 로저 구델이 그 NFL에서 인턴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로저 구델의 아버지가 그 뉴욕주 상원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100명밖에 없는 그 상원의원 있잖아요. 예. 미국엔 상원의원이 100명밖에 없어요. 각 주에 2명씩 무조건.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높은 지위죠. 예. 그리고 상원의원이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NFL 구단주들 있죠. 예. 구단주들 친구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구단주들이 아저씨인 거죠. 어렸을 때 아저씨 아저씨 이렇게 부르면서,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NFL에 들어갔는데, 예. 그게 그냥 뭐 아무 데서나 들어온 그냥 동네 그 인턴들하고 똑같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 금수저죠. 예.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얘기했죠. 메리토크래시의 예가 아닌 거예요. 이게 똑같지만 똑같은 게 아닌 거죠. 예. 그게 바로, 예, 이 메리토크래시의 맹점입니다. 니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이 자식들아, 어? 못하는 거야. 그게 아니죠. 예. 구조적인 모순이 분명히 있죠. 그 다른 인턴들과 로저 구델이 출발점이 같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예. 한 명은 걸어가고 한 명은 뭐, 예, 특급 열차 타고 가는 거예요. 목적지에 누가 먼저 도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인 간의 경쟁을 강조하고 능력 중심의 사회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뒤에 숨은 사회적 불평등, 모순 이런 거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그 문제점이라는 거죠. 예. 예. 제가 너무 그 삐딱합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뭐 최고 스타만 부각한다, 뭐 엘리트주의, 수많은 선수들이 있고, 뭐 수많은 훌륭한 선수들이 있는데, 이제 다른 얘기는 잘 안 하고,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성공한 선수 얘기만 하죠. 예, 엘리트주의. 예. 조금 빨리 합시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좀 배가 고파가지고, 예. 레니 르판스탈.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예.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 사람입니다. 예. 여성이고요. 예. 1902년에 태어나서 무려 2003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100살을 넘게 살았습니다. 진짜 100살 세 자릿수를 사는 사람이 있네요. 이렇게. 예. 근데 음,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 종합예술인이에요. 좀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래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댄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발레 뭐 이런 그 댄스를 원래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영화 배우도 했고 영화 감독도 했고, 사진 작가이면서 뭐 다큐멘터리 작가이기도 하고 그래요. 예. 20세기 내내 활동했죠. 이렇게 보다시피 100년 넘게 살았으니까 20세기 내내 활동한 종합미술인인데,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해졌냐 하면은 1936년 독일 베를린 올림픽 기록 영화가, 영화 제목이 올림피아예요. 예, 이 영화의 총감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36년 베를린 올림픽이면 이게 나치 독일 때잖아요. 히틀러가 여기 옆에 있죠. 예. 히틀러의 그 지시하에
하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 독일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가를 보여줘라. 어? 영화를 통해서. 그래서 올림픽을 이렇게 훌륭하게 치르고 한다. 그걸 보여주려고 만든 영화예요. 이게 올림피아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영화는 지금 이제 유튜브에 있거든요, 다. 물론 흑백 영화입니다. 옛날 영화니까. 유튜브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 유튜브에서 전편을. 워낙 옛날 영화라 저작권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볼 수 있는데 보면 되게 잘 만들었어요, 진짜. 이게 물론 뭐 옛날 영화니까 좀 그렇지만 화면이 하나도 안 촌스러워요. 멋있어요. 네. 이게 그 보다시피 이게 지금 이 다이빙하는 선수의 모습을 찍으려고 이 높이 올라가서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찍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간의 아름다움, 스포츠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인간의 아름다움 이런 거를 이제 찍은 거죠.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요, 이 작품이. 되게 잘 만든 영화입니다. 슬프게도. 예.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그 태생적인 그 문제가 있잖아요. 나치 독일의 후원 속에서 나치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돋보이게 할 목적으로 만든 영화니까. 예. 그래서 이게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즐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근데 한 가지 얘기할 게 1936년이면요, 여러분. 언제입니까?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옛날이거든요. 그 거의 지구상에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투표권도 없을 때예요, 그때. 예. 농담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예. 대부분의 나라 여성들이 투표를 못했습니다, 그때. 미국은 했었고요. 영국도 영국 민주주의의 시초라는 영국도 1920년대가 돼서야 여자가 투표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 시대인데 여성이 영화의 감독을 한다? 이거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죠. 왜냐하면 영화 감독이라는 게 보통 남성의 직업이잖아요. 과거에는. 지금은 여자 감독이 많습니다만은. 근데 특히 나치 독일 치하에서 여자한테 감독을 시켜? 그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보세요. 여기 타임지 모델, 표지 모델로 나왔죠. 예. 워낙 이 여성이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그 페미니스트들 중에 여성 운동, 여권 운동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 레니 르판스탈을 재발견하려고 노력했어요. 야, 레니 르판스탈이 그래도 물론 뭐 나치에 부역했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친일파지만 이런 느낌이죠. 예. 나치 밑에서 일했지만 그래도 그 예술성 뛰어나지 않냐? 그리고 그 옛날에 여성으로서 그 남성들 틈에서 그 자주적으로 활동했던 거는 높이 평가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재발견 말하자면 그걸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는데 예. 이제 그랬고요. 이제 욕을 많이 먹었을 거 아닙니까? 저거 나치 밑에서 일했던 여자야. 뭐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러면서 이제 욕을 많이 먹고 있다가 1970년대쯤 돼가지고 뜬금없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로 가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이제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 있잖아요. 예. 그 원주민들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요. 사진도 찍고 비디오도 찍고 해가지고 보시면 이제 뒷장에 나오는데 예. 이렇게 이제 예. 사진집도 내고 비디오도 찍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바로 그 70년대 무렵이니까 그 페미니즘 아무래도 아마 그때 세컨 웨이브쯤 되겠죠. 예. 그 페미니즘의 물결이 막 몰았을 때 그 일부 페미니스트들에 의해서 그 재조명된 거예요. 이 레니 르판스탈의 삶이 이런 여자가 있었는데 그 옛날에 그 남성들을 틈에서 당당하게 여성으로서 예술성을 발휘했어. 뭐 이렇게 예. 그렇게 이제 재조명을 하고 이제 하니까 여기 이제 그 수잔 손탁이라는 그 평론가가 있습니다. 20세기 말쯤에 대표적인 지성인이고요. 예. 굉장히 많은 유력한 평론을 남긴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그 논리를 예, 그냥 아주 산산조각을 냈죠. 예. 글을 두 개를 썼는데 이제 여기 The Last of the Nuba라는 글하고
뭐 fascinating fascism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라임을 넣은 거예요. 여기 단어가 비슷하잖아요. fascinating fascism 해가지고 예. 파시즘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전체주의 같은 거. 예. 그 독일 그 나치나 뭐 그 이탈리아 과거에 뭐 무솔리니 치하에서 이런 것들 파시즘 그 파시즘이 패시네이팅하다는 거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또 패시네이팅은 뭐 환상적이다 이런 얘기니까 예. 좋은 뜻으로 쓴 게 아니고 약간 비꼬는 투로 쓴 겁니다. 예. 그래서 레니 르판스탈이 요즘에 등장해가지고 뭐 다시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거를 걔가 했던 짓들은 옛날에 다 나치에 부역한 거고 어? 굉장히 그 나쁜 일이었어라고 이제 그 비평을 통해서 완전히 그 예, 죽여놨어요 진짜. 예. 제가 이걸 그 예전에 수업 시간에 그 읽었거든요. 이 원문을 예, 숙제라서 예. 그랬는데 진짜 그 뭐랄까요 명문장의 어떤 진수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한테 이걸 소개하고 싶어서 이 그 링크를 여기다 써놨습니다. 예. 여기요 링크가 있거든요. 이 글의 원문을 지금도 여러분이 가서 볼 수 있어요. 전체를 길지 않아요. 그렇게 한 3페이지, 4페이지? 물론 영어니까 예, 좀 오래 걸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라고 좀 권하고 싶어요. 예, 그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만화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이 글에 있는 그 서판인데 이게 물론 그 레니 르판스타이고 카메라를 들고 있고 밑에 보면 해골이 막 있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나치 완장을 차고 있고요.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너는 안 된다 이거예요. 네가 예술적인 뭐 성취를 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나치에 빌붙은 거고 그게 무슨 예술적인 가치가 있어? 뭐 이렇게 아주 작사를 내놨습니다. 진짜 이 수잔 손탁 그 누나가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예, 뭐 이거를 뭐 시험에 내거나 하진 않을게요. 근데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어, 지식인이잖아요. 예. 그리고 뭐 스포츠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좀 어느 정도 알아야 그래도 예. 나중에 뭔가 얘기가 나왔을 때 뭐 올림피아 영화 얘기 나오고 이러면은 그 레니 르판스탈이 말이야 그 여자 감독이고 뭐 이런 얘기할 때 나중에 이런 얘기까지 딱 여러분 해드리면은 네, 그 좋습니다. 뭐 꼭 안 해도 되지만 하여튼간 예. 자 그래요. 뭐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11월 17일 예. 오프라인 수업 합니다. 예. 교실에서 뵙겠습니다. 예. 안녕.